한쪽은 사람이 길에 쓰러지고 병원이 정전된 유럽. 다른 한쪽은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웃으며 뛰노는 서울. 지구는 하나인데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여름, 같은 시간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하죠? 전 세계가 끓는 지금 한국만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저는 독일 함부르크 기후연구소에서 30년을 연구해온 기후학자 하이든 클라우스입니다. 2025년 7월 15일 독일 함부르크는 유럽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46도를 기록했습니다. 평생 기후 재앙을 연구했지만 현실로 마주한 폭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연구소의 에어컨이 고장나 실내 온도마저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와중에 제 눈앞에서 연구원 하나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황급히 달려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엘베강의 물이 수증기를 내뿜으며 끓고 있었고 항구의 컨테이너들은 뜨거운 열기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구급차 사이렌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죠. 이건 지옥이에요. 병원조차도 정전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에어컨을 켜 전력망이 버티지 못한 것이죠. 저는 공포에 떨며 이 재앙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 김민철 교수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영상을 보내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영상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한강 여의도의 분수광장이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뛰놀고 부모들은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야외 카페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함부르크에선 5분만 외출해도 쓰러질 판인데 서울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봤지만 조작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김민철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 이 영상 진짜야? 당연하지. 하이든, 함부르크가 지옥이라며? 여긴 완전 천국이야. 서울은 지금 몇 도인데? 34도 정도인데 전혀 안 더워. 건물마다 북극 수준으로 냉방을 하거든. 지하철은 긴팔 입어야 할 정도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같은 지구상에 있지만 이렇게나 다른 현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이 놀라운 차이를 확인하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 해. 과연 그곳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얼음장 같은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12시간 비행에 지친 몸이 순간적으로 깨어날 정도였죠.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 같았습니다. 긴팔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에어컨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름에 실내가 시원해야죠. 공항철도에 타자 또다시 얼어붙는 듯한 시원함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옆자리의 아주머니는 카디건을 꺼내 입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는데 역시나 북극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기사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택시는 여름엔 시원해야 손님들이 좋아하니까요. 창밖으로 거리의 사람들이 34도의 날씨에도 평온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라면 그늘도 없는 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질 판인데 말입니다. 호텔 로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서도 땀 한 방울 없었고 방의 에어컨은 20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의 곳곳을 둘러보며 도시 전체가 냉방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민수 씨는 서울시의 무더위 쉼터가 1200곳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더우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에는 2시간마다 물분사 차량이 돌아다니고 3000개의 스마트 차양막이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김민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냉방은 국민의 생존권입니다. 1994년 폭염으로 많은 시민이 사망한 이후 정부는 국민의 더위 대처를 기본권으로 보게 됐어요.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한국의 놀라운 냉방 시스템을 충분히 경험한 후 문득 일본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이라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서였습니다. 곧바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공항 내부는 서울과 달리 미지근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자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중시해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합니다. 도쿄로 가는 전철에 올랐는데 더 심각했습니다. 전철 안은 거의 찜통 수준으로 승객들은 모두 손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일본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미덕입니다. 다들 이렇게 참고 지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그 쾌적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방도 28도 아래로 온도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을 정도로 더웠죠. 저녁 식사를 하러 작은 라멘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 하나만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에어컨을 켜지 않으세요?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선풍기만 쓰고 있어요. 일본 여름은 원래 다들 참고 지냅니다. 국물이 뜨거운 라멘을 먹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절반도 먹지 못한 채 나와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땀에 젖은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호텔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다음날 아침 거리에서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정된 일정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쾌적한 공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의 시원함이 꿈만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다녀오셨군요. 거기 많이 덥죠? 한국 여름이 최고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편히 잠들며 깨달았습니다. 같은 선진국이라도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냉방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놀라운 냉방이 서울에만 국한된 특별한 현상인지 아니면 전 지역적으로 똑같이 잘 관리되는지 알고 싶었죠. 먼저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방문했습니다. 인천과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외곽의 어떤 도시를 가도 실내는 북극 수준으로 시원했고 대전과 같은 지방 소도시까지 철저하게 냉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KTX 내부도 담요가 필요할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전국이 냉방 왕국이구나. 가장 궁금했던 것은 취약계층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주민들은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에어컨이 무료인가요? 쪽방촌 주민 할머니는 오히려 제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돈을 내고 더위를 피하나요? 당연히 무료지요. 주민센터 담당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지면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쉼터까지 운영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철저히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도 한국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정부가 누진세를 완화해 전기료가 거의 부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냉방 기술 자체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삼성과 LG의 에어컨은 전력 소모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성능은 2배로 높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한국전력 관계자가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 국민 편의를 최우선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우리 목표죠. 결국 한국 냉방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동료 연구원들을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선진국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해. 한국이 답이야. 한국의 냉방 시스템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2달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는 한국 냉방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위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서울은 때마침 기록적인 늦더위를 맞이했습니다.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한계를 보겠구나.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 비상 상황에 완벽히 대응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했고 역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물과 염분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리는 더웠지만 상점들은 냉기를 가득히 내보내며 사람들을 초대했고 카페는 무료 얼음물을 제공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나가자 쿨링포그 시설과 미스트 장치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아래에서 시원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강에서는 무더위 극복 콘서트까지 열렸습니다. 더위쯤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들의 단결력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달 동안의 경험을 담은 보고서를 독일 함부르크 기후연구소로 보낸 뒤 유럽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본 연구소 소장은 곧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이든, 내가 보낸 보고서 덕분에 지금 연구소가 난리야. 유럽의 모든 기관들이 한국 냉방 시스템에 대한 문의를 보내고 있어. 프랑스 기후변화연구소, 영국 기상청, 이탈리아 환경부까지 유럽의 각 기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앞다퉈 연락을 했습니다. 김민철 교수는 서울대학교로 찾아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한국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 내가 정말 큰일을 해낸 거야. 며칠 뒤 독일의 공영방송 ARD가 제게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독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함부르크가 46도의 폭염으로 마비됐을 때 저는 이곳 서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1994년 폭염 이후 냉방을 기본권으로 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이곳에선 폭염이 재앙이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자 독일 전역에서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LEARNFROMKUREA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시민들은 정부에 한국을 본받자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한국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곧이어 파리 시장이 한국식 무더위 쉼터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런던과 로마 시장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유럽 전역의 한국식 냉방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덕분에 K은 쿨링 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국 시민들은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민철 교수와 서울시청 김민수 담당관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철, 김민수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더 고맙지요. 덕분에 우리도 우리나라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됐어요. 한국을 잊지 말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비행기에 타서 함부르크에 도착한 순간 다시금 한국의 냉방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료들은 공항에서 저를 열렬히 맞아주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독일의 28도 에어컨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이었죠. 함부르크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이든, 내 덕분에 EU가 한국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 내가 EU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이 사업을 총괄해야 해.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유럽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함부르크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내년부터 한국식 무더위 쉼터를 100곳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민철 교수와 서울시 담당자들을 초청했고 한 달 후 그들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철 교수를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이든, 우리도 독일에 꼭 오고 싶었어.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부르크를 한국처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떠나는 김민철 교수와 포옹하며 약속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으로 와. 너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니까.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저의 다짐이 더 굳어졌습니다. 2026년 여름 함부르크에 다시 46도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식 무더위 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덕분입니다.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동료 김민철 교수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민철, 우리가 해냈어요. 함부르크가 바뀌었어요. 그 뒤로 파리와 런던, 로마에도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차례로 도입됐습니다. 이유는 공식 발표를 통해 유럽 전역에서 K응 쿨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저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일은 한국 정부로부터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으며 서울시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진정한 서울 시민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마다 한국을 찾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 책 한국에서 찾은 희망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한국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한국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듭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설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